잇몸 염증이 좋아졌어요.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손발이 따뜻해졌다. 변비가 해결됐어요. 부정맥이 사라졌어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제가 소금물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정말 소금물 먹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냥 있었던 일 아닐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올려주신 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원리에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소금물을 마시고 잇몸 염증이 좋아졌어요. 잇몸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입니다. 혈관도 풍부하고 피부가 얇으면서 염증이 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생긴 염증이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은 우리 몸 상태의 변화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잇몸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의 특징은 이렇죠. 입안이 늘 좀 많이 말라 있는 분,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해서 몸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주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입안이 많이 말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몸을 무리하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국물이나 소금 가늘한, 적당하게 가늘한 그런 물을 드시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체액이 확보가 되고 그 체액은 이제 잇몸으로 많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체액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이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잇몸 염증이 좋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잇몸에는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C 제품들을 좀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겠죠. 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피부가 많이 가려웠었는데 그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요. 겨울이 되면 습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는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럴 때 보습제를 이제 여름에 안 쓰시다가도 겨울에 쓰시게 되는데 겉에 보습만 해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별히 많이 가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몸에 체액, 간질액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적당히 가늘해서 소금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안에 부족했던 수분들이 채워지고 겉에 보습까지 하시게 되면 가려움증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수분을 채워준다고 자꾸 맹물을 또 드실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맹물을 자꾸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만큼 탈수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탈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가려움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맹물이 아니라 간이 맞는 그런 물을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종이 없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다리가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뭐냐면 사람들은 어딘가 부으면은 내 몸에 수분이 많아서 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분이 많아서 붓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환할 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순환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저류하는데 주로 서 있게 되면 다리 쪽에 많이 붓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금물을 이제 충분히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순환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해지고 순환이 잘 되니까 어딘가 저류하지 않으면서 부종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손발 차가운 거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몸에 체온을 전달하는 건 피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내가 소금물을 먹고 국국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양이 충분해지고 말초까지 충분히 순환이 됩니다. 차가웠던 손발이 다시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평소에 입마름이 심했는데 그 입마름이 좋아졌어요. 그 입마름이 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심해지냐면요. 자다가 완전 입안이 바짝 말라서 종이짝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바짝 마른다고 해요. 그래서 잠이 깨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다시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마름이 심해지는 경우는 당연히 내 몸에 체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사인인데 그 입마름 해결하려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물 먹고 낮에도 자꾸 입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물은 당연히 맹물 먹겠죠, 그럴 때는. 근데 먹어도 자꾸 입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당연히 맹물이 아니라 간이 맞는 소금물을 드시라고 하죠.
주무시기 전에도 물론 임박해서 뭐 물을 드시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저녁에도 식사 다 끝나고 좀 쉬시다가도 국 국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소금물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입마름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뭐 입만 마르는 건 아니죠. 눈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뻑뻑해질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채우시게 되면은 눈 건조증도 같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달리는 댓글은 뭐냐면 장 문제예요.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변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설사가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됐어요. 이런 의견이죠. 설사가 심하건 아니면 변비가 자주 생기건 이건 둘 다 장벽에 혈액순환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장벽에는 많은 신경들이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벽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결국 예민해지게 되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거나 또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국국물이나 소금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장벽도 촉촉해지고 위벽도 촉촉해지고 다 촉촉해지면서 그 환경이 아주 안정적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유산균을 좀 같이 먹게 되면 더 빨리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유산균의 문제라든지 먹는 음식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물로 채워진 거죠. 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는 늘 피곤했는데 피로감이 좋아졌다. 그리고 뭐 기력이 굉장히 없었는데 또 기력이 생겼다. 자주 허기를 느꼈었는데 그 허기도 되게 사라졌어요. 믹스 커피라든지 뭐 단 음식을 자꾸 먹게 됐는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건 또 다이어트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감이나 몸에 기력이 없는 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잘 생산해야만 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노폐물을 잘 배설해야만 피로감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체액 중에 간질액인 거죠. 그 간질액은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 꽉 채우고 있으면서 모세혈관에 풍부히 실려가던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에게 전달하고요. 또 세포가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생기는 그 노폐물들을 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체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또 국국물을 잘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간질액이 충분해지고 산소 영양소 전달이 잘 되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되면서 피로감, 기력 저하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허기지는 증상들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수년째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사실 허기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소금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허기가 사라지게 돼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허기질 때 맹물 드셔보세요. 허기가 안 가십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근데 소금물을 먹거나 된장국물 같은 거 따뜻하게 해서 마셨다. 그러면 그 허기가 사라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이 되어 있는 물이 간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방이 분해되는 걸 도와주면서 결국 에너지원을 만들어주거든요. 평소에 자꾸 허기가 져서 단 음식을 자꾸 먹게 되거나 믹스 커피라도 마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중간에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다. 기억하시고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댓글, 부정맥이 사라졌어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정맥을 뭐 소금물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닌데 약을 먹을 정도의 그런 부정맥은 아닌데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기운이 없으셨던 그런 분들이 좋아졌다는 그런 댓글입니다. 부정맥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할 때거든요. 체액이 부족해지면 말초까지 충분히 체액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자율신경 입장에서는 더 많은 피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게 더 뛰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게 되고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부정맥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증상이니까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내과를 가서 검사했더니 이상 없다. 그래도 계속 마음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뭐 정신과에 가서 또 항불안제를 먹거나 이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충분히 드시거나 아주 심할 경우에는 오셔서 수액을 맞거나 해서 체액을 보충해주게 되면은 그 부정맥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체액이 부족해서 말초까지 못 가기 때문에 심장이 점점 더 많은 피를 보내기 위해서 막 뛰었는데 체액이 충분해지니까 말초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심장이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 안 되는 또 검사에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소금물을 좀 충분히 또 국국물을 충분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증상들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은 특별한 기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소금물이 약이다 또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몸에 필요한 체액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환경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결과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